잠깐만 있다가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3시가 되면 시작하도록 할 텐데, 오늘 선생님들께서 한 30분 정도 신청을 주셨는데, 지금 한 4분, 5분 정도 들어오신 것 같아요. 한 4분 정도 들어와 계신 것 같습니다. 저희 조금만 기다렸다가 같이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교육 시작하기 앞서서 제가 한 가지만 미리 들어오신 선생님들께 한번 여쭤보려고 해요. 혹시 오늘 들어오신 선생님들 중에 사전사고 분석하셔야 되는 선생님 있으실까요? 연구학교나 사전사고 분석이나 이렇게 대응표본 T검정이라고 하는데 이 분석 진행하셔야 되는 선생님 있으실까요? 선생님 하셔야 되시면 오늘 제가 그 해당하는 내용까지 포함해서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러면 네, 사전사고 분석까지 포함해서 같이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저희 이제 3시가 됐으니까 교육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 소개를 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사회과학 데이터센터 유레카 통계화 분석의 박대호 연구원이라고 합니다. 오늘 선생님들과는 1시간 정도 같이 교육을 진행을 해볼 예정이고요. 오늘 선생님들과 같이 해볼 거는 첫 번째로 유레카에서 통계 분석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드릴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통계 분석의 기초에 대해서 잠깐만 알려드리고, 그리고 몇 가지 통계 분석 사용하셨을 때 분석은 어떻게 하면 되고 분석 결과 중에 어떤 걸 사용하면 되는지 또 보고서는 어떠한 형태로 작성할 수 있는지 해당하는 내용을 한번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교육 진행하기 앞서서 몇 가지 안내 사항부터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교육 일정입니다. 아마 선생님들께서는 대부분 설문조사 교육을 듣고 오신 것 같기는 해요. 근데 혹시나 설문조사 부분을 아직 못 들어봤다, 이 설문조사 부분도 같이 들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선생님들께서는 저희가 5월 9일에 있는 유레카 상시교육에 참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두 번째로 교육은 1시간 동안 조금 속도감 있게 진행될 예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들께서는 그리고 오늘 이 교육 같은 경우에는 제가 녹화본을 선생님들 신청하셨던 메일 있으시죠? 그 메일로 다시 보실 수 있도록 영상 링크 하나 남겨드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혹시나 조금 서둘러서 진행하다 보니 놓친 부분이 있으시다면 거기서 이렇게 가만히 머물러 계시기보다는 제가 진행하고 있는 곳에 같이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놓치신 부분은 영상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로 질문 있으신 선생님들께서는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선생님들 채팅창도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제가 중간중간에 녹일 수 있는 부분은 녹여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중간에 조금 녹이기 어려운 부분이다라고 하는 부분은 교육을 마치고 나서 한꺼번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 마친 후에는 저희 만족도 조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교육 끝났다 이러고 바로 나가시기보다는 만족도 조사까지 참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만족도 조사 참여해주신 분들 중에는 저희가 또 소정의 선물도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끝났다 하고 바로 나가시기보다 이 만족도 조사까지 참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유레카 교육을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교육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들과 실습으로 할 부분이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같이 혹시나 조금이라도 같이 따라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선생님들께서는 지금 제가 앞에 표시해둔 로그인 방법 이용해서 유레카에 로그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방법은 채팅창에도 하나 남겨둘게요. s9.net 아이디가 유레카 비밀번호가 유레카 123. 네. 유레카에 로그인하실 수 있는 방법은 제가 채팅창에 하나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이번에는 한번 본격적으로 알아보도록 할게요. 가장 처음으로 우리가 알아볼 거는 유레카에서 통계 분석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유레카에서 통계 분석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로는 선생님들께서 유레카 온라인 설문조사를 사용하셨다면 지금처럼 응답자가 생기시게 될 거예요. 응답자가 생기셨다면 상단에 보이는 통계 분석하기를 클릭해서 가장 기본적인 빈도의 결과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 나는 빈도 분석을 넘어가는 추가적인 통계 분석을 하고 싶다라고 하실 때는 화면 제일 상단에 보이는 통계 분석 3.0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가끔 선생님들께서 질문 주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 통계 분석하기와 통계 분석 3.0에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라고 질문 주시는 경우가 있으세요. 이 통계 분석하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업데이트하기 이전 버전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이제 분석하신 결과를 저장하시기 조금 어렵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선생님들께서는 가급적이면 업데이트 이후 버전인 통계 분석 3.0에서 사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처럼 통계 분석 3.0 버튼을 클릭하시면 이스트 3.0이라는 새로운 페이지로 연동이 되고요. 여기에 왼쪽에 통계 분석 메뉴를 클릭하시면 기술 통계량부터 빈도 분석, 교차 분석뿐만 아니라 요즘 선생님들께서 정말 많이 사용하시죠? 오늘도 아마 사용하시는 선생님들 아까 말씀해 주셨었는데 우리 대응표본 T검정, 사전사고 분석을 저희는 대응표본 T검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대응표본 T검정, 분산, 상관, 단순 회계 분석까지 다양한 종류의 통계 분석을 모두 활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간단하게 빈도 분석하는 것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왼쪽 통계 분석 메뉴에서 우리가 진행할 분석일 인 빈도 분석을 선택을 해주시고 문항 1번에 대해서만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수 리스트에서 우리가 분석할 문항을 아래 선택 변수로 내려주시면 돼요. 문항이 여러 개가 있다면 쭉 드래그를 해주셔도 괜찮으시고요. 문항들이 여러 개로 떨어져 있다면 하나를 클릭하신 상태로 컨트롤 버튼 누르시고 다른 문항들을 클릭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지금 저는 문항 1번만 한번 넣고 분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 다음으로 그래프는 필요하신 경우에 막대나 원그래프를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 필요 없으시면 없음으로 그대로 두고 사용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저는 막대 그래프로 한번 두고 사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다 설정을 해주셨다면 분석하기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과 같은 분석 결과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 분석 결과는 상단에 보이는 저장 버튼을 클릭해서 한글이나 엑셀, PPT, 그리고 이미지 형태로도 파일을 저장을 하실 수가 있어요. 우리 간단하게 한글 파일로 한번 저장을 해볼게요. 아마 선생님들께서 많이 사용하시는 게 한글 파일일 거라 한글 파일로 한번 저장을 해보면 그냥 처음으로는 노네임이라는 이름으로 파일이 저장이 되고요. 이 저장된 파일 같은 경우에는 한글 파일과 동일하기 때문에 이 아래쪽이나 또는 해당하는 내용들을 선생님들께서 수정을 해주실 수도 있습니다. 정말 간단하게만 보고서 작성하시려면 이 분석 결과 아래쪽으로 분석에 대한 해석만 작성을 해주셔도 괜찮다고 하시는 선생님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도 아마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장을 이번엔 닫아주도록 할게요. 우리 두 번째로 통계 분석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우리 가끔 가다가 선생님들께서 온라인 설문조사가 조금 어려우신 경우가 있으시죠. 예를 들어서 학생들의 연령대가 너무 낮다거나 또는 인터넷이 조금 어려운 상황에 있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오프라인 설문 종이로다가 설문조사를 받아주시고 해당하는 자료의 원자료만 엑셀 파일로 가지고 계신다면 업로드해서도 분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엑셀 파일 원자료 만드시는 방법부터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엑셀 파일 원자료 만드시는 방법부터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 혹시 지금 제가 진행하는 속도는 괜찮으실까요? 너무 빠르거나 하지는 않으세요? 네, 그러면 이 정도 속도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제가 진행하는 속도가 너무 빠르다, 혹은 잘 모르는 부분이 있었다라고 하시면 채팅창에 계속 남겨주세요. 저 지금 계속 보고 있으니까 선생님들께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오늘은 시간이 많지 않아서 제가 조금은 마음 급하게 설명을 드리고 있어요. 먼저 우리 원자료 만드시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께서 오프라인으로 설문조사를 받으셨다면 선생님들 앞에 설문조사가 쭉 쌓여있게 될 거예요. 이때 원래대로면 지금처럼 바로 입력하시는 게 아니에요. 지금처럼 바로 입력하시는 게 아니라 가장 먼저 해주셔야 될 거는 제일 위에 있는 설문조사의 우측 상단 또는 좌측 상단에 1번, 그 아래에 있는 설문조사는 2번, 이렇게 설문지 번호를 부여해 주셔야 됩니다. 이 과정은 학생들에게도 학생들을 관리할 수 있는 학번을 부여해 주죠. 이것과 동일하게 설문조사에도 설문조사를 관리할 수 있는 설문지 번호를 부여해 주는 과정이에요. 지금처럼 1번부터 마지막 설문지까지 모두 다 번호를 지정해 주셨다면 가장 위에 있는 1번 설문지를 보시면서 가로로 한 줄씩 입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1번 설문지를 보니까 성별은 1번인 남학생이었고요. 학년은 2학년, 수업 만족도는 만족함이었던 4점, 급식 만족도는 매우 만족함이었던 5점을 준 학생이었습니다. 지금처럼 하나의 설문조사를 입력하기 시작하셨다면 가로로 해당하는 내용을 모두 입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제 가끔 선생님들께서 질문 주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 세로의 형태로 입력하는 게 더 쉽지 않느냐라고 질문 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 경우는 선생님들께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조금 더 불편하구나라는 부분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1번부터 마지막 설문조사까지 성별에 대한 문항만 쭉 다 입력을 합니다. 이렇게 마지막 설문지까지 확인을 했어요. 그렇다고 끝이 아니죠. 다시 처음으로 넘어와서 학년에 대한 문항만 1번 문항부터 마지막 설문지까지 모두 입력을 해줘야 돼요. 사실 지금처럼 원자료를 입력하는 과정에서 빈칸이 나타난다거나 또는 오타가 나타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실제로도 원자료 입력하시는 분들 중에 이렇게 오타를 입력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만약 지금 저희가 입력한 것처럼 가로의 형태로 입력을 하셨다면 이 해당하는 설문조사만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면 돼요. 어디서부터 밀렸었는지, 어디서부터 오타가 발생했는지, 이 해당하는 자료값만, 해당하는 설문조사만 다시 한번 확인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만약 선생님들께서 세로의 형태로 작성하셨다라고 한다면 어디서부터 밀렸었는지 또는 어디서부터 빈칸이 발생했는지 알 수 없다 보니까 전체의 설문조사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셔야 된다라는 불편함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만약에 오프라인 종이로 다 설문조사 받으시고 이 해당하는 자료의 원자료를 엑셀 파일로 만드신다라고 하신다면 지금처럼 하나의 설문조사를 입력하기 시작하셨을 때 가로로 해당하는 값들을 모두 입력해 주시는 걸 추천해 드릴게요. 우리 다음으로 2번 설문지도 한번 볼게요. 2번 설문지를 보니까 성별은 2번인 여학생이었고요. 학년은 5학년, 수업 만족도는 보통이었던 3점, 급식 만족도는 만족하지 않음이었던 2점을 준 학생이었습니다. 지금처럼 가로로 한 줄씩 입력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은 임의로 아래 칸들을 모두 한번 채워보도록 할게요. 지금은 아래 칸들을 임의로 한번 채워보고 저는 이 파일을 바탕화면에 원자료라고 저장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처럼 파일 저장까지 완료를 하셨다면 이번에는 유레카에 있는 세 번째 메뉴인 통계 분석 메뉴로 들어가 주도록 할 거예요. 이 통계 분석 메뉴 중에 내 자료 분석하기 메뉴로 들어가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가운데 보이는 돋보기 모양을 클릭하신 다음
우리가 방금 입력했던 원자료 파일을 업로드해 주도록 할게요. 지금처럼 파일이 업로드가 되셨다면 분석하기 가장 처음으로 빈칸이 있는지 또는 오류 나타날 만한 게 있는지 한번 검증을 해줄 거예요. 이때 별 오류가 문제 없이 나타났다면 하단에 보이는 분석하기 3.0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만들었던 문항들이 그렇게 동일하게 나타나게 돼요. 이번에는 분석은 따로 해보지 않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선생님들께 사전사후 분석하시기 위한 자료 만드는 방법을 한번 보여드릴 거예요. 대응 표본 T 검정 사전사후 분석을 위한 자료 만드는 방법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사후 분석을 위한 자료 만드는 방법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사전사후 분석을 하시기 위해서는 지금처럼 총 두 개의 원자료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로는 사전에 대한 원자료가 한 가지 있으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사후에 대한 원자료가 별도로 한 가지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 두 개의 파일을 합친 하나의 원자료, 통합된 하나의 원자료가 있어야지만 사전사후 분석을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합치는 방법을 보여드릴게요. 먼저 사후조사 원자료에서 우리가 분석할 자료를 쭉 블록을 잡아줍니다. 우리가 분석할 자료를 쭉 블록을 잡아준 상태로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해서 복사, 그리고 사전조사 원자료의 오른쪽으로 그대로 붙여 넣어 주시면 돼요. 굉장히 간단하죠? 그래서 사전조사가 왼쪽에 오도록 사후조사가 오른쪽에 오도록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이 간단한 과정을 선생님들께 말씀드리는 이유가 가끔 이 과정을 반대로 진행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왼쪽에는 사후에 대한 자료가 오도록, 오른쪽에는 사전에 대한 자료가 오도록 자료를 만들어 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분석 결과는 동일하게 나와요. 근데 분석의 부호가 반대로 나타나게 됩니다. 분석의 부호가 반대로 나타나다 보니까 사전에 비해 사후의 값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는 긍정적인 경우가 많아요. 사전에 비해 사후의 값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비해 사후의 값이 떨어진 것처럼 보여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도 사용하실 때는 왼쪽에는 사전에 대한 자료가 오도록 오른쪽에는 사후에 대한 자료가 오도록 자료를 만들어 주시는 게 중요해요. 우리 몇 가지만 한번 더 확인을 해보고 넘어갈게요. 지금 저는 1학년 1반 1번 학생의 사전조사 오른쪽으로는 1학년 1반 1번 학생의 사후조사가 오도록 응답을 매칭시켜 주었습니다. 이 과정이 굉장히 중요해요. 만약에 선생님들께서 응답을 매칭시켜 주시지 않는다면 실제로 나타나는 현상이랑 분석 결과가 서로 다른 결과가 나올 수가 있어요. 실제로 나타나는 현상은 사전에 비해 사후의 값이 증가했다. 긍정적인 의미다. 라는 결과가 나왔지만 매칭시켜주지 않는다면 분석 결과로는 사전과 사후에 별로 값이 차이가 없다, 별로 효과가 없었다라는 결론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들께서 정확한 결과를 위해서는 반드시 동일한 응답자의 사전과 사후 응답을 매칭시켜 주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살펴볼게요. 만약 선생님들께서 사전에는 이 학생의 응답을 조사를 진행하셨어요. 사전에는 조사가 진행됐는데 사후조사 진행되기 전에 이 학생이 전학을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사후에는 조사를 진행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다면 이 사전 사후 통합 원자료에서는 이 학생의 응답을 과감하게 지워주셔야 됩니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겠죠. 사전에는 조사가 진행을 할 수 없었어요. 근데 사후조사 진행하기 전에 이 학생이 전학으로 와서 사후조사만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사전에 대한 정보가 없다 보니까 이 학생의 응답은 자료에서 제거를 해주셔야 돼요. 반드시 사전과 사후 동일하게 모두 응답이 있는 형태로 자료를 제작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크게 세 가지 조건이 있었죠. 첫 번째로 사전은 왼쪽에, 사후는 오른쪽에. 두 번째로 동일한 응답자의 사전과 사후를 매칭시켜 주셔야 되고, 세 번째로 응답이 비교됐다면 둘 중 하나라도 응답을 받지 못했다면
전체 응답을 지워주셔야 된다라는 거. 이 세 가지는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저는 세 가지 조건을 다 지켰다라고 가정을 하고 바탕화면에 통합이라는 이름으로 파일을 저장을 해주도록 할게요. 바탕화면에 통합이라는 이름으로 파일을 저장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작업 중이던 파일은 닫아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번에는 유레카의 통계 분석 메뉴 중에 수업 효과성 분석 메뉴로 들어가 주도록 할 거예요. 선생님들께서 종종 질문 주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내자료 분석학이랑 수업 효과성 분석이랑 어떤 차이가 있느냐라고 질문 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이 내자료 분석학이랑 수업 효과성 분석 사용하실 수 있는 기능은 모두 동일합니다. 기능상 차이는 없어요. 한 가지 차이가 있다면 내자료 분석하기에서는 이제 우리가 앞서서 만들었던 원자료를 제작하는 방법이 표시가 되고 있고요. 수업 효과성 분석에서는 방금 선생님들께 안내드렸던 사전조사, 사후조사를 하나의 파일로 합치는 방법이 기재되어 있다. 이 차이만 있고 사용하실 수 있는 기능은 모두 동일합니다. 그럼 이번에는 수업 효과성 분석에서 마찬가지로 돋보기 모양을 클릭하신 다음 통합 파일을 업로드해 주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분석하기, 오류가 검출되지 않았다면 하단에 분석하기 3.0 버튼을 클릭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사후 분석하는 건 제가 선생님들께 한번 보여드릴게요. 사전사후 분석하실 때는 왼쪽 통계 분석 메뉴에서 대응 표본 T 검정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사전사후 분석이 통계 기법 이름으로는 대응 표본 T 검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대응 표본 T 검정을 선택을 해주시고 반드시 동일한 문항에 대해서 사전과 사후 한 쌍만을 아래 선택 변수로 내려주셔야 됩니다. 지금은 수업 만족도, 교우 관계 만족도, 시설 만족도 총 세쌍의 문항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세 번의 분석을 별도로 진행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동일한 문항에 대한 사전과 사후 한 쌍만을 아래 선택 변수로 넣고 분석을 진행을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처럼 수업 만족도 사전, 사후 한 쌍을 넣어주셨다면 분석하기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돼요. 지금과 같이 분석 결과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 이 분석 결과 중에 가끔 선생님들께서 이 분석 결과 나오면 한숨부터 쉬시는 선생님들이 계시더라고요. 여기서 제가 반드시 사용하셔야 되는 자료값 그리고 해석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이 해당하는 것들을 조금 이따가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유레카에서 통계 분석 사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지금부터는 제가 선생님들께 통계 분석의 기초, 그리고 몇 가지 통계 분석을 사용하셨을 때 보고서는 어떠한 형태로 작성을 하실 수 있는지 해당하는 내용들을 한번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장 처음으로 통계 분석의 기초부터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우리 통계 분석 기법은 정말 다양하게 있습니다. 유레카에서 사용하실 수 있는 통계 분석 방법들은 극히 일부일 정도로 정말 다양한 통계 분석 기법들이 있어요. 근데 이 기법들을 각각 사용하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의 조건을 지켜주셔야 됩니다. 첫 번째로 변수의 종류를 알맞게 사용을 해주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 이 종류에 알맞은 형태가 들어가 있어야 돼요. 이 두 가지 조건을 지켜주셔야지만 원하는 분석을 사용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 변수의 종류부터 한번 살펴보고 넘어갈게요. 우리 변수의 종류도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로는 나는 독립적이야. 내 마음대로 변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독립변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독립변수야 너가 변했네. 그럼 나도 따라서 변해야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종속변수가 있습니다. 이때 독립변수가 먼저 변하게 되면 종속 변수는 따라서 변하게 되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의 흐름이 생기게 되고요. 이 흐름에 얹혀지는 변수의 형태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는 분석 방법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번에 변수의 형태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볼게요. 변수의 형태도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로는 숫자가 아니라 그 숫자에 연구자가 부여해준 속성이 중요한 변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성별이나 종교, 지역도 이러한 속성이 중요한 변수에 속하게 되죠. 이러한 변수를 우리는 질적 변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선생님들께서도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질적 변수가 성별에 대한 문항이실 거예요. 그래서 성별을 한번 예로 들어볼게요. 우리가 보통 성별 문항을 사용을 하게 되면 보기 1번을 남자, 보기 2번을 여자로 두고 사용을 하게 되죠. 이때 보기의 순서를 바꿔서 보기 1번을 여자, 보기 2번을 남자로 두고 사용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설문의 응답을 받고 통계 분석을 진행하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이제 가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선생님들께서 에이 그래도 1번이 남자여야지 라고 말씀하시는 선생님도 계시기는 해요. 근데 설문조사 입장에서 또는 통계 분석 입장에서 봤을 때 1번이 남자가 됐든 1번이 여자가 됐든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아요. 이러한 질적 변수는 지금처럼 번호, 보기의 숫자가 의미가 없다 보니까 평균 점수를 사용하지 않아요. 우리 다시 한번 성별로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보기 1번을 남자, 보기 2번을 여자라고 했을 때 보기 1과 2의 평균인 1.5는 성별에서 아무런 의미를 가지지 않습니다. 이제 가끔 선생님들께서 1.5면 중성이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근데 성별에서 중성을 표시하시거나 다른 성별을 더 표시를 하실 때는 1.5 이렇게 평균 점수가 아닌 보기 3번, 보기 4번 이렇게 별도의 보기를 지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러한 질적 변수는 평균 점수를 보지 않는 대신에 남학생은 전체 응답자 중에 몇 명 있고 비율로는 어떻게 되는지, 여학생은 전체 응답자의 몇 명이고 몇 퍼센트 정도 되는지 이에 해당하는 응답자의 숫자 그리고 백분율을 중요하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질적 변수랑은 반대되는 변수가 있겠죠. 우린 그 변수를 양적 변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양적 변수는 연속되는 숫자 자체가 중요한 변수를 이야기해요. 연속되는 숫자 자체가 중요한 변수. 예를 들어서 시험 점수나 키, 몸무게 등이 있겠죠. 이러한 양적 변수는 숫자 자체가 중요한 의미를 가지다 보니까 평균 그리고 표준 편차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학교에서 시험을 봤다라고 한다면 내 시험 점수가 평균보다 높은지 또는 평균보다 낮은지가 중요하게 생각될 거고요. 우리나라에서 전체적으로 키를 쟀다라고 한다면 내 키가 평균 이상인지 확인하는 게 중요하게 되겠죠. 지금처럼 양적 변수는 숫자 자체가 중요한 의미를 가지다 보니까 평균 그리고 표준 편차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때 질적 변수로도 양적 변수로도 모두 활용할 수 있는 문항이 한 가지 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만족도에서 많이 사용하는 척도형 문항이 그 주인공입니다. 일반적으로는 5점 척도를 많이 사용을 하지만 3점 척도, 5점 척도, 7점 척도, 10점 척도 모두 다 동일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선생님들께서 아마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5점 척도 예시를 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제가 가지고 온 문항은 5점 척도로 이루어진 만족도에 대한 문항이에요. 이때 각각의 보기를 질적 변수로 보고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는 몇 명 있고 응답자는 몇 퍼센트 정도 되는지, 만족한다와 매우 만족한다는 각각 몇 명이 응답했고 비율로는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을 하실 수도 있고,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는 1점부터 시작해서 매우 만족한다는 5점으로 두고 이 만족도에 대한 평균 점수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죠. 지금처럼 이 척도형 변수 같은 경우에는 질적 변수로도 양적 변수로도 모두 활용을 하실 수가 있다 보니까 대부분의 통계 분석을 활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만약 선생님들께서 내가 특정한 분석을 사용해야 되는데 이 분석 사용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먼저 그 변수가 척도형으로 사용이 되는지를 한번 확인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척도형으로 사용하게 되면 양적, 질적 모두 사용할 수 있다 보니까 대부분의 통계 분석을 활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여기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려고 해요. 선생님들께서 이 질적 변수냐, 양적 변수냐, 이에 해당하는 결과값은 응답자분들이 응답을 할 때 정해진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으시더라고요. 하지만 이 질적 변수냐, 양적 변수냐에 대한 내용은 선생님들께서 설문조사를 작성하실 때 이미 정해지게 됩니다. 선생님들께서 설문조사를 제작을 하실 때 이미 질적 변수냐, 양적 변수냐에 대한 내용이 결정이 되게 돼요. 선생님들께서 특정한 분석을 사용하셔야 된다라고 하신다면
설문조사 만드실 때부터 이 자료를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참고를 했는데도 난 아직 잘 모르겠다. 내가 이 특정한 분석을 꼭 사용해야 되는데 사용할 수 있을지 없을지 아직 잘 모르겠다라고 하신다면 조금 이따가 저희 연락처 하나 남겨드릴게요. 그쪽으로 연락 주시면 저희는 보자마자 이 분석 사용할 수 있다 없다 정도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 보니까 선생님들께서 네, 필요하신 경우 저희를 이용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선생님들께 몇 가지 기본적인 분석들 사용하셨을 때 분석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고 또 보고서는 어떠한 형태로 작성하실 수 있는지 해당하는 내용들을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선생님들 혹시 지금 제가 진행하는 속도는 괜찮으실까요? 그리고 아니면 목소리는 조금 괜찮으세요? 제가 오늘 감기 기운이 조금 있어가지고 목소리가 잘 안 나와서 네, 그러면 이 정도 템포로 계속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처음으로 알아볼 분석, 우리 총 세 가지 분석만 알아볼 건데요. 첫 번째로는 빈도 분석, 두 번째로는 편견 구하는 분석인 기술 통계량,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전 사후 분석, 이렇게 세 가지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빈도 분석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이 빈도 분석은 질적 변수의 분포와 특징을 확인할 수 있는 분석이 빈도 분석입니다. 특히 이 빈도 분석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들께서 설문조사를 진행하시고 보고서를 작성하신다라고 하시면 가장 기본적으로 들어있어야 하는 분석 중에 한 가지예요. 특히 이 빈도 분석을 통해서 내가 받은 응답이 어느 한 곳으로 치우치지 않았다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분석이기도 합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주장하는 내용은 이 내용들이 제가 받은 설문 내용들이 남학생과 여학생의 평균적인 의견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근데 응답의 결과를 보니까 전체 응답자의 10%가 남학생이었고 전체 응답자의 90%가 여학생이었어요. 그렇다면 이건 남학생과 여학생의 평균적인 의견이다라기보다는 여학생의 의견에 가깝다라고 표현을 하실 수가 있겠죠. 반대로 남학생이 47% 정도, 여학생이 53% 정도 분포를 나타냈다면 이때는 남학생과 여학생의 평균적인 의견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지금처럼 이 빈도 분석을 통해서 내가 받은 응답이 어느 한 곳으로 치우치지 않았다라는 것을 가장 쉽게 증명할 수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는 설문조사 작성하시고 보고서 사용하신다면 가장 기본적으로 들어있어야 되는 분석이에요. 우리 이 빈도 분석은 앞서서 같이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이스 3.0까지 넘어오신 다음 왼쪽 통계 분석 메뉴에서 빈도 분석, 변수 리스트에서 우리가 빈도를 확인할 변수를 아래 선택 변수로 내려주시고 그래프는 선생님들 필요에 따라서 선택을 해주셔도 되고 없음으로 두고 사용을 하셔도 괜찮아요. 다음으로 분석하기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지금과 같은 분석 결과가 나오실 거고요. 이 분석 결과는 보고서에 지금처럼 옮겨주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이 보고서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이렇게 작성하셔야 됩니다라는 내용은 아니에요. 하지만 최소한 이대로 작성하시면 틀리지는 않아요 라는 내용으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처음으로 구성부터 한번 살펴보고 넘어갈게요. 가장 왼쪽에는 우리가 사용한 문항이 들어가게 되고요. 중간에는 몇 명인지, 오른쪽에는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사례수와 비율이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서 선생님들께서 가장 많이 놓치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 전체에 대한 응답을 빼고 작성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하지만 이 전체에 대한 응답은 반드시 포함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지금이야 남학생이 47명, 여학생이 53명, 더하면 100명. 이게 한눈에 들어오지만 응답자의 숫자가 늘어나거나 또는 보기의 숫자가 많아지게 될 경우에는 전체 응답자가 몇 명인지 100%가 몇 명이 기준인지 이 부분이 쉽게 눈에 들어오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전체에 대한 응답은 항상 함께 사용을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 다음으로 우리가 사용한 문항과 문항에 대한 보기, 각각 보기의 사례수와 비율을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지금 저는 성별이랑 학교급 두 가지의 자료만 사용을 했지만 선생님들 필요에 따라서 아래쪽으로 한 칸씩 더 늘려주셔도 괜찮습니다. 그럼 이 자료를 이제 한번 해석해 보도록 할게요. 가장 처음으로 들어있어야 되는 내용은
대부분의 통계 분석에서 내가 어떤 것을 위해서 어떤 것을 사용했는지 사용한 목적과 사용한 방법이 먼저 기술이 되어 있어야 해요.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전체 응답 학생의 성별, 학교급의 분포를 확인하기 위해서 빈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지금처럼 사용한 목적, 사용한 방법을 먼저 기술을 해주시고 분석 결과 성별의 남학생이 47%, 여학생이 53%의 분포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처럼 보기가 두 가지의 경우에는 어떤 것을 먼저 말씀해 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오히려 보기 순서대로 말씀해 주시는 게 훨씬 편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보기가 세 가지 이상으로 늘어나게 된다면 빈도가 높은 것을 먼저 동일한 것끼리는 묶어서 설명해 주시면 선생님들께서 훨씬 편하게 기술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한번 진행해 볼게요. 학교급의 경우 고등학교가 34%이며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각각 33%였다. 지금처럼 빈도가 높은 것을 먼저 동일한 것끼리는 묶어서 설명해 주시면 선생님들께서 기술하실 때 훨씬 편하게 기술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려고 해요. 이제 가끔 가다가 선생님들께서 퍼센테이지가 먼저 나와야 합니까? 아니면 명수가 먼저 나오는 게 좋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으세요. 이 부분은 어, 명확하게 이렇게 하세요 라고 정의를 내려드릴 수는 없긴 해요. 선생님들 필요에 따라서 사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제가 조금 더 추천드리는 방법은 보통 빈도 분석 같은 경우에는 어느 집단에서 더 많이 나왔는지 이 부분을 확인하기 위함이 조금 더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퍼센트가 먼저 나오게 이 퍼센트에 대한 근거 자료의 명수가 괄호 안에 나오게 작성하시는 걸 저는 조금 더 추천해 드리는 편이에요. 그럼 우리 이어서 기술 통계량 분석을 한번 살펴 보도록 할게요. 이 기술 통계량 분석은 쉽게 설명을 드리면 평균 구하는 분석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학교 기말고사의 평균 점수, 만족도나 키나 몸무게의 평균을 구할 때 사용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기술 통계량 분석 진행하는 방법도 한번 살펴볼게요. 이스트 3.0까지 넘어오신 다음 왼쪽 통계 분석 메뉴에서 기술 통계량 변수 리스트에서 우리가 평균 구할 문항을 아래 선택 변수로 내려주시고 분석하기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은 5점 척도로 사용된 세 가지 문항을 양적 변수로 보고 평균 점수를 한번 구해줘 볼게요. 그러면 지금과 같은 분석 결과가 나타나게 되고요. 여기서 반드시 사용하셔야 되는 세 가지 자료만 안내를 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는 관측치. 대부분의 통계 분석에서 빈도, 관측치 또는 자료수 이렇게 입력된 값은 함께 사용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우리 두 번째로 우리 평균과 하려고 기술 통계량 진행했죠. 그렇기 때문에 평균과 이 평균의 친구가 되는 표준 편차 이 세 가지는 반드시 사용을 해주셔야 됩니다. 네, 선생님들께서 이 평균이 중요한 건 많이들 알고 계시지만 이 표준 편차의 의미 같은 데에 대해서는 조금 혼동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지금은 평균과 표준 편차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한번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두 가지 예시 자료를 가지고 왔어요. 첫 번째로 평균이 3.8, 표준 편차가 1.0인 국어 수업 만족도에 대해서 한 가지 가지고 왔고요. 두 번째로 평균이 3.1, 표준 편차가 1.5인 수학 수업 만족도에 대해서 한 가지 가지고 왔습니다. 먼저 국어 수업 만족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국어 수업 만족도에 대한 자료가 이렇게 쭉 나열이 되어 있다라고 할 때 이 모든 자료를 대표할 수 있는 값이 평균인 3.8입니다. 이 대표할 수 있는 값의 기준이 뭐냐면, 이 대표할 수 있는 값의 의미라는 게 어떤 거냐면, 어떤 분들께서 선생님께 국어 수업 만족도 얼마 정도 나왔어요? 라고 물어보셨을 때, 평균이 3.8점 정도 나왔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실 수 있는 값들이에요. 이 모든 값들을 대표해서 이야기하실 수 있는 값이 평균인 3.8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표준 편차. 그리고 이 3.8을 기준으로 플러스 1 표준 편차인 4.8, 마이너스 1 표준 편차인 2.8, 이 사이에 대부분의 응답값들이 포함되는 것을 이야기해요. 대략 전체 응답의 70% 정도는 이 범주 안에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전체 응답의 70% 정도는 이 범주 안에 포함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다시 한번 수학 수업 만족도를 가지고
한번 살펴볼게요. 수학 수업 만족도에 대한 자료가 이렇게 쭉 나열이 되어 있다라고 할 때 이 모든 자료를 대표할 수 있는 값이 평균인 3.1입니다. 그리고 이 3.1을 기준으로 플러스 1 표준 편차인 4.6, 마이너스 1 표준 편차인 1.6, 이 사이에 대부분의 값들이 포함이 되는 것을 이야기해요. 아마 선생님들께서 지금 보시면서 아시겠지만 표준 편차가 커지면 커질수록 평균으로부터 자료가 더 넓게 분포를 하고 있고요. 표준 편차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조금 더 평균에 밀집되어 있는 형태로 자료가 분포가 되게 되죠. 지금처럼 평균 같은 경우에는 이 해당하는 모든 자료값들을 대표할 수 있는 값이고 표준 편차는 이 대표 할 수 있는 값을 기준으로 자료가 어떻게 분포되고 있는가 이에 해당하는 값이다 보니까 선생님들께서 평균 점수를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이것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는 표준 편차 값도 항상 함께 사용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번에는 우리 앞서 나온 분석 결과를 보고서에 어떻게 옮길 수 있는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구성부터 한번 살펴보고 넘어갈게요. 왼쪽에는 우리가 사용한 문항이 들어가게 되고요. 중간에는 평균, 오른쪽에는 표준 편차.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전체에 대한 응답수는 항상 함께 사용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지금 저는 이렇게 세 가지 자료값만 사용을 했지만 선생님들께서 추가적인 자료가 더 사용하셔야 된다. 최대값이나 최소값 또는 외도 첨도처럼 추가적인 통계량 값들을 더 사용하시려면 오른쪽으로 한 칸씩 더 늘려주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이 자료값들을 한번 해석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목적과 방법이 기술되어 있어야겠죠. 학생들의 각 만족도 및 점수의 특징을 알아보기 위해 기술 통계량 분석을 실시하였다. 5점 척도의 질문 중 국어 수업 만족도에 대해서는 평균이 3.8점으로 보통 이상의 만족도를 가진 것으로 확인되었다. 수학 수업 만족도에 대해서는 평균이 3.88, 학교 생활 만족도는 평균이 3.81로 나머지 두 변수 또한 만족에 가까움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지금처럼 해석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저는 선생님들께 구두상으로 표현을 해드리다 보니까 표준 편차 점수까지 따로 읽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선생님들께서 기술하실 때는 이 표준 편차 점수도 함께 기술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살펴보고 넘어갈게요. 지금 국어 수업 만족도는 3.8인데 보통 이상이다. 나머지 두 개는 만족에 가깝다. 라고 작성을 했죠. 이 부분은 제가 선생님들께 조금 보여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가 보통 5점 척도를 사용을 하게 되면 그중에 3점은 보통, 4점은 만족으로 두고 사용을 하게 되죠. 이 중에서도 3점과 4점 사이, 3점과 4점 사이 중에서도 3.8에서 4점이 조금 못 미치는 경우가 된다면 어쨌든 4점에 가깝게 나타나기 때문에 만족에 가깝다라고도 표시를 하실 수가 있고요. 어쨌든 4점보다는 작기 때문에 보통 이상이다라고도 작성을 해주실 수가 있어요. 이 부분은 연구자분의 선택입니다. 내가 만족에 가깝게 나타나는 게 조금 더 유리해라고 생각하시는 선생님들께서는 만족에 가깝다라고 표현을 해주셔도 되고 나는 만족이라는 것 자체를 조금은 더 보수적으로 보겠어. 조금 더 깐깐하게 보겠어. 라고 하시는 선생님들께서는 3.9 얼마 이렇게 나오시더라도 보통 이상이다. 라고 작성을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이때 주의해 주셔야 될 부분이 한 가지 있어요. 선생님들께서 하나의 기준을 정해 주셨다면 모든 문항에 대해 동일하게 사용을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국어 수업 만족도는 3.88인데 보통 이상이다 라고 작성을 해주시고 수학 수업 만족도는 3.83인데 만족에 가깝다 라고 사용을 해주시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3.8이 넘어가는 모든 값들은 만족으로 보겠다 라고 하신다면 모든 문항에 대해 동일한 결과를 해석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 부분은 선생님들께서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마지막으로 그러면 사전사후 분석까지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전사후 분석은 대응표본 T검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대응표본 T검정은 사전 점수와 사후 점수의 평균 차이를 확인할 수 있는 분석입니다. 이 사전사후 분석에서는 세 가지 주의해 주셔야 될 내용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 시간의 차이를 두고 사전조사, 사후조사를 진행을 해 주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학기 초에 사전조사 진행하셨다면 학기 말에 사후조사 진행하시는 것처럼 시간의 차이가 있도록 사전조사와 사후조사를 진행을 해주셔야 돼요. 이제 많은 선생님들께서 가급적이면 방학을 끼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고요. 최소한 1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사를 진행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많은 선생님들께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특히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자라나면서 또는 방학 기간이 끼게 되면 가치관 변화가 많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게 수업에 의한 효과인지 또는 가치관 변화에 의한 효과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다 보니까 가급적이면 방학을 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사를 하시는 게 좋다라고 많은 선생님들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두 번째로는 사전서후에 동일한 응답자의 응답을 매칭시켜 주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1학년 1반 1번 학생이 사전응답 오른쪽으로는 1학년 1반 1번 학생의 사후조사가 오도록 응답을 매칭시켜 주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동일한 문항을 사용해서 사전조사와 사후조사를 진행해 주셔야 됩니다. 이제 종종 선생님께서 사전조사 진행하신 후에 설문 문항을 바꾸시는 경우가 있으세요. 이런 경우에는 대응 표본 T 검정을 사용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동일한 문항을 사용해서 설문조사를 진행하셔야 돼요. 조금 예민하게 보시는 분들은 설문의 순서, 문항의 순서만 바뀌어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가장 좋은 건 아예 동일한 설문지를 사용해서 사전조사, 사후조사를 진행해 주셔야 되고, 최소한 동일한 문항들을 가지고 조사를 진행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앞서 진행했던 사전조사와 사후조사를 하나의 파일로 합치는 방법이고요. 우리 대응표본 T검정은 앞서서 한번 분석해봤죠. 왼쪽 통계분석 메뉴에서 대응표본 T검정, 동일한 문항에 대한 사전과 사후 한 쌍만을 선택 변수로 때리고 분석하기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선생님들께서 세 쌍의 문항이 있다, 사전사후 총 세 쌍의 문항이 있다 라고 하신다면 세 번의 분석을 별도로 진행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과 같은 분석 결과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 여기서 제가 반드시 사용하셔야 되는 값들만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대응표본 T검정을 진행했죠. 이 대응표본 T검정은 사전 점수와 사후 점수의 평균 차이를 확인하는 분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전 점수와 사후 점수의 평균 점수가 들어가게 되고요. 이 평균이 나오면 표준 편차 함께 나와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리고 대부분의 통계 분석에서 빈도, 관측치, 자료수 이렇게 입력되는 값들은 사용을 해주시는 게 좋다라고 안내를 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이 대응 표본 통계 박스는 모두 사용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으로 아래에 보이는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있으면 시각적인 효과를 주기 때문에 분명히 도움은 됩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필수적인 요소는 아니에요. 선생님들 필요에 따라서 사용을 해주셔도 괜찮고 사용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우리 대응 표본 상관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들께서는 굳이 확인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우리 대응 표본 상관은 선생님들께서는 굳이 보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우리 대응표본 T검정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 T값과 이 T값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를 알려주는 유의 확률 값은 함께 사용을 해주셔야만 합니다. 아마 선생님들께서 이런 이야기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유의 확률이 0.05보다 작으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라는 이야기를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지금은 제가 이 0.05의 의미는 무엇인지, 그럼 유의 확률은 어떤 건지, p-value란 어떤 건지 이 부분을 간략하게라도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이 0.05의 수치를 우리는 유의 수준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유의 수준은 똑같은 분석을 100번 진행한다라고 했을 때 이 중에 몇 번까지 우리가 오류를 허용할 것이냐라고 하는 우리가 설정해주는 기준이에요. 똑같은 분석을 100번 진행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몇 번까지 오류를 봐줄 것이냐라고 하는 오류의 최대 수준을 이야기하는 기준을 이야기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0.05 많이 사용한다라고 했죠. 이거는 100번 중에 5번보다만 오류가 나타날 확률이 적으면 100번 중에 5번보다 오류가 나타날 확률이 적으면 우리는 이걸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라고 하겠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우리는 보통 0.05를 많이 사용을 하지만 뭐 의학 분야로 넘어간다거나 또는 건설 분야로 넘어간다거나 아니면 기계 장비 쪽으로 넘어간다거나 이렇게 되면
훨씬 더 작은 수치의 유의 수준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저희는 보통 100번 중에 5번 0.05의 수치를 많이 사용을 해요. 그럼 반대로 이 유의 확률은 무엇이냐? 이 유의 확률은 우리가 실제로 가지고 있는 자료로 통계 분석을 진행을 해봤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료로 통계 분석을 진행해봤을 때, 이 자료에서 오류가 발생할 확률을 이야기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료로 통계 분석을 진행을 해봤을 때, 이 자료에서 오류가 발생할 확률을 유의 확률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오류가 발생할 확률이 우리가 설정한 기준보다 작게 된다면 우린 이걸 보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가끔 선생님들께서 그럼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라는 의미는 어떤 건가요? 라고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으세요. 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라는 의미는 조금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이 결과가 우연히 나온 값은 아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다시 조사해도 동일한 결과가 나올 것이다. 다시 조사해도 비슷한 결과가 나올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아마 유의 수준과 유의 확률이 선생님들께서 조금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 우리 분석 결과를 보면서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가 설정해주는 기준은 0.05입니다. 이거는 100번 중에 5번보다만 오류가 적게 나타나면 된다라고 우리가 설정해준 기준이에요. 이 부분이 유의 수준입니다. 유의 수준 100번 중에 5번보다만 적게 나타나면 된다라고 우리가 설정해준 기준이죠.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분석 결과의 오류 확률, 유의 확률 값을 보니까 0.000으로 나와요. 사실 통계 분석에서 0%라는 확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일정 수치 내려가다 보면 특정한 값을 갖게 돼요. 그래서 0.000도 틀린 거는 아니에요. 근데 조금 더 정확하게 작성하실 때는 통계에서 사용하는 정말 작은 단위인 0.001보다 작은 값이다 라고 표현해 주시는 게 조금 더 정확합니다. 그럼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가 설정해준 기준은 0.05, 100번 중에 5번보다만 오류가 적게 나타나면 돼요. 근데 분석 결과를 보니까 0.001보다 작은 값이래요. 1000번 중에 한 번보다도 오류가 훨씬 더 적게 나타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설정해준 기준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료의 오류 확률이 훨씬 더 작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료의 오류 값이 훨씬 더 작기 때문에 우린 이 자료 값을 가지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 이 자료의 결과가 우연히 나오지는 않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우리 그러면 이 결과값을 보고서에 어떻게 옮길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마찬가지로 구성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사전과 사후에 대한 평균과 표준 편차, 그리고 대응 표본 T검정을 사용했기 때문에 T값과 이 T값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를 알려주는 유의 확률 값을 기재를 해주시면 되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전체 응답은 몇 개인지를 활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우리 앞서서 통계 분석 결과는 0.000으로 나왔지만 이거보다 조금 더 정확하게 0.001보다 작은 값이다 라고 표현을 해주었고요. 이제 가끔가다 선생님들 설문조사 보고서 검토를 해드리다 보면 선생님들께서 분명 사전에 비해 사후의 값이 증가했는데도 T값 앞에 마이너스 부호가 없으신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들께 다시 연락을 드려서 선생님 이거 뭔가 조금 잘못했습니다. 사전에 비해 사후의 값이 증가했는데 T값 앞에 마이너스라는 부호가 없습니다. 라고 안내를 드렸더니 선생님들께서 그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게, 이거 제가 불길해서 마이너스 부호는 다 떼버렸어요. 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이 마이너스 부호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는 사전에 비해 사후의 값이 증가했을 때 긍정적인 경우 앞에 마이너스 부호 값이 붙게 됩니다. 선생님들께서도 불길하다라고 다 떼버리지 마시고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사용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 이제 이 결과값을 한번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국어 공부하는 것이 즐겁다라는 문항에 대한 학생들의 사전, 사후 응답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서 대응 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다. 지금처럼 목적과 방법을 기술해 주시고 분석 결과 사전조사에서는 평균이 3.05점이었으나 사후에서는 3.85점으로 약 0.8점 향상된 것이 통계적으로 확인되었다. 0.8점 향상된 거는 우리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죠. 근데 우리는 이게 우연히 나온 값인지 확인했기 때문에 그 근거가 되는 자료인 T값, 유의확률 값을 함께 작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제는 결론을 맺어주셔야겠죠. 따라서 나는 국어 공부하는 것이 즐겁다라는 문항에 대한
학생들의 응답 점수가 사전보다 사후에서 유의하게 증가하였다고 할 수 있다라고 결론을 맺어주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 여기까지만 결론을 맺어주신다면 조금은 불친절한 보고서로 마무리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다는 건데? 라는 의문을 가지게 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즉 이후에 한 문장을 더 추가해 주셔서 선생님께서 하신 수업 또는 어떤 처리에 대한 효과도 조금 더 자랑을 해주시고 보시는 분들께도 가장 친절한 형태로 보고서를 작성해 주실 수가 있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진행을 해볼게요. 즉, 국어 특성화 수업은 학생들의 국어 과목에 대한 흥미를 증진시키는데 효과적으로 기여하였음을 알 수 있다. 내가 한 수업이 학생들에게 이렇게 효과가 좋게 나타났다. 라는 것도 한번 표현을 해주시고 보시는 분들께도 보고서를 보시는 분들께도 아, 이게 이런 의미였구나. 라는 것을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해주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이렇게 우리 한 시간 동안 제가 조금 오늘따라 유독 빠르게 진행한 것 같아요. 네, 한 시간 동안 선생님들께서 같이 고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혹시나 질문 있으신 선생님들께서는 질문해 주셔도 괜찮으시고, 이제 질문 없으신 선생님들께서는 만족도 조사까지 참여를 해주시고, 교육을 종료해 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금 앞에 나타나 있는 이 이메일과 연락처 같은 경우에는 저한테 바로 연결이 되는 이메일과 연락처예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유레카 이용하시다가 궁금하신 내용이나 또는 필요하신 내용 있으신 경우에는 지금 이 앞에 있는 이메일과 연락처 통해서 저희 쪽으로 연락 주시면 제가 빠르게 답변 드릴 수 있도록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한 시간 동안 열심히 달려왔네요. 선생님들께서도 같이 고생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혹시나 궁금한 내용 있으신 선생님들께서는 남아서 질문해 주시고, 없으신 선생님들께서는 만족도 조사까지 참여해 주시고, 회의를 종료해 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함께 고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녹화만 종료하고 바로 오도록 할게요.